안녕하세요. 네, 원한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음에 관한 책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죽음학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죽음에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어서 그 부분을 몇 권씩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렇게 오늘 제 몰골이 좀 말이 아니라서 얼굴을 좀 가리려고 모자도 쓰고 안경도 썼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책꽂이를 제가 꺼내놨는데, 하나는 뭐 시집이나 그림책,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기 하나는 쪼로록 죽음에 관한 책들을 모아놓은 서가입니다. 거기서 몇 개씩 꺼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두세 권씩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죽음학 부분에서 가장 유명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릴까 싶네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큐블러 로스라는 분의 이름을 몰라도 그 죽음의 5단계라는 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큐블러 로스의 연구 중에서도 죽음학이나 호스피스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5가지 단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그 5가지 단계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고요.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왜 처음엔 부정이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그 다음에는 분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 난 정말 남한테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분노죠. 그리고 타협, 우울, 수용, 뭐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꼭 1, 2, 3, 4, 5 순서대로 이 단계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 타협하고 그걸 수용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수용을 한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우울해졌다가 또 분노를 했다가 또 타협을 했다가, 이 단계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큐블러 로스 본인도 사실은 마지막에 암 선고를 받고 그걸 수용하는 데까지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평생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이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본인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얘기했더니, 이 큐블러 로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죽음은 울타리 안에 있는 호랑이 같다고. 남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울타리 안에 있는 호랑이였는데, 이게 나의 죽음 이야기가 되니까 그 호랑이가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와서 나한테 덤비는 것 같다고.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죽음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고 뭐 공부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우아하게 품위 있게 뭐 그렇게 죽음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할 뿐이죠.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이 제목을 많이 인용을 해요. 강의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데, 네, 여기 보시면, 네.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합시다 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녁 식탁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것도 보면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즉부터 많이 말을 하던 얘기가 뒤에 써 있네요. 죽음을 말하는 것은 항상 삶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대화를 나누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죽음에 관한 대화가 부담스럽고 불편하지 않다면, 죽음이 금기시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죽음에 대해 터놓고 말하는 모임을 이끄는 단체 데스 오브 디너의 설립자 마이클 햄은 이러한 의문들을 고찰하며 죽음을 이야기하는 문화를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간다.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의 죽음을 차분하고도 우아하게 준비하고 싶은가? 이 책에 담긴 22가지 질문은 저녁 식탁에서 나눠보라. 아마도 당신은 그날의 저녁 식사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기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당신이 지켜본 가장 소중한 임종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혹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좋은 죽음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죽음에 관한 질문들이 있고, 그걸 저녁 식탁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사례들도 들어있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부분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죽음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 죽음에 관한 책들이 요즘 보니까 유난히 또 요즘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양내과나 뭐 이런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죽음을 또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보기 때문에 그 경험과 사례들을 모아서 책을 낸 것들이 되게 많고요. 저도 죽음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쓰는 책은 아무래도 뭐 그렇게 의학적인 경험과 사례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이렇게 아주 쉽고 소소하게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프롤로그 부분을, 짧은 부분을 쓴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읽어 드려 볼까 합니다. 아직 제목도 없어요. 지금 쓰기 시작해서 제목은 없는데, 그 앞부분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다. 아니, 1시간 뒤의 일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확실하고 공평한 미래가 하나 있다. 사람은 언제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구끼리 편하게 죽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부모님께 어떻게 돌아가시기를 원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다. 장례를 어떻게 치르면 좋을지, 사후에 원하시는 게 없는지 물어보기도 힘들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뜻하지 않은 죽음이 찾아오면 당황하고 분노하고 아둥바둥 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된다. 며칠 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40세 딸이 88세이신 아빠와 하루 데이트하는 내용이 나왔다. 너무 부러웠다. 아빠를 요즘 유행하는 바버샵에 모시고 가서 염색과 이발을 해드리는 내용이었다. 아빠가 내가 가고 나면 이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딸이 원망스러운 말투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 아빠도 그런 우울한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우울하거나 힘들어한다.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거다. 그러다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가 남는다. 어떻게 장례를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나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없었을까? 죽음을 얘기한다고 빨리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우리가 편하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죽음 이야기를 식탁 위로 올려보려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네, 여기까지가 제가 쓰고 있는 책의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렇게 두 가지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죽음과 죽어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합시다.